이제 2부에서는 서정균 선수님의 지도자 관점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후배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고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에 맞게 저희가 호칭도 서정균 감독님으로 바꿔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균 감독님. 방금까지 선수님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둘 중에 어떤 호칭이 더 좋으신가요? 아무래도 영원히 선수가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영원히 아, 선수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승마는 사실 나이와 크게 상관없는 스포츠이고 또 실제로 50대 이상의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도 하는데요. 만약 대표팀에서 선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원한다면 선수로 나가실 마음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정도 체력 되고 할 수 있으면 전 언제든지 하고 싶어요. 네, 언제든지 선수님으로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는 후배분들의 익명 질문입니다. 저희가 아띠모리 인스타그램 또는 전화 설문을 하면서 익명으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나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이 설문은 생활체육인부터 전문 선수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수집해보았습니다. 규자에 대한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반 회원이고 재미로 조금의 장애물과 조금의 마장마수를 익히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무릎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데요. 선수님께서 안장에 앉으셨을 때 무릎을 안장에서 어느 정도 밀착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떼고 있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꼭 붙이고 있어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선수님이 안장에 앉으셨을 때 허벅지 안쪽부터 발끝까지의 힘의 균형과 무릎의 밀착 여부 여쭙고 싶습니다.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천천히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자라 하면 그 말을 타는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말이 올라갔을 때 모든 거에 접촉하는 부분이 이제 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목에서 발목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쪽으로. 네. 이 기자는 자기가 말을 얼마나 잘 탈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그 무릎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자는 전체적으로 다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처음에 잘못 배우시거나 하시면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는 그 무릎의 힘을 다 빼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렇지만 무릎의 힘을 빼더라도 이게 벌어져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다 컨택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밀착이라는 단어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밀착이라는 거는 힘을 줘서 꽉 쥐고 앉아 있다는 뜻인데, 밀착은 아니고 그냥 가벼운 컨택 정도를 유지를 하셔야 그 다음 자기가 구조를 넣거나 하는 동작을 할 때 훨씬 편해집니다. 한 국가대표 선수가 또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서정균 선수의 규자는 세계 정상급이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서정균 선수와 같은 규자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정말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전문 선수가 아닌 어떤 생활 승마인이 보기에는 다리 위치나 다리 자세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가져오나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 기자는 말을 타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입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말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죠. 물론 사람의 포지션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기자라는 것이 튼튼하고 견고해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 특히 자세 이런 것들은 연습을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몸이 전에보다 훨씬 더 부럽고 모든 것들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자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항상 체크를 하면서 그거를 연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겹습니다, 사실. 이 기자나 자세 연습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겹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줘요. 감독님께서는 물론 많은 훌륭한 선수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스스로가 모든 선수에게 본받고 싶은 선수, 즉 레전드 라이더라고 불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음, 저는 지금도 사실 끊임없이 노력은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제 체형도 틀리고, 예,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체중과 체형에 맞게 최선의 어떤 자세라든지 모든 거를 찾으려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이 조금 보이는 게 아닐까 싶죠. 시간이 지나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후배분들이 참 많이 감명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후배분들이 어떤 진정한 승마를 켜나가기 위해서 꼭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또 항상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한 가지씩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력하는 것.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어떤 세대 교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쉽게 그렇게 편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배들이 쭉 층층층층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말을 타면서도 어떤 예의라든지 이런 것도 배우고 스스로 그게 이제 몸에 체득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면들이 또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나 모든 거에 따라서 또 많이 이제 그 퇴색돼 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게 그 뒤에쯤까지 같이 대답이 되는데 너무 어린 선수들이 지금 이제 톱의 위치에 다들 올라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건 자기 자신이. 그 몇 년 전,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 심판들이 온다거나 했을 때에 본인들이 어떤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고 자기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꾸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의 틀을 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승마에만 적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한승마에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서정길 선수는 말 위에서 너무나도 고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 알아서 움직이는 느낌이다. 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어쩌면 이거는 말에게 아주 섬세하고 어떤 최소한의 구조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엄청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마장마술이나 장애물이나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틀리잖아요. 마장마술 굉장히 고요하고 장애물은 또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선수는 안 그렇거든요. 마장마술 같은 경우에는 정중도.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고요한 것 같은데 수도 없이 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장애물 같은 경우에 동중적. 말은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사람하고 말은 굉장히 고요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네,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사실 말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특별히 이제 말이 기승자의 구조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반항하거나 불편하다고 짜증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때 어떤 많은 기승자분들이 좀 말을 이렇게 억지로 움직이게 하려거나 좀 싸우려는 영상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보셨을 때 말을 가르치는 것이랑 말과 싸우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을 가르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채찍과 당근, 물론 다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은 그 어떤 이해력이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가 배려를 해주고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물 심리학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예. 책도 많이 봤었고 이제 말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 사람이 선수들이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말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너는 시키는 대로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어느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실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현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혹시 안 되면 편집해 주세요. 이게 말은 굉장히 어린 애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약간 지능적으로 모자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인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보통 그 약간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한 10만 번 생각을 해야 돼. 예. 근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이 정상적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으려면 10,000번만 생각하면 돼요. 예. 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얘한테 배려를 해줘야만 뭔가가 따라올 수 있어요. 네. 물론 채찍 필요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하는 그런 채찍이 필요하지만 매번이 아니고 어차피 이해력이 없고 기억력으로만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내가 원하는 게 내가 100번 시도를 했을 때 한번 나오면 그 다음번에는 계속 그 동작을 했을 때는 50번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게 숫자를 점점 줄여가는 패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가르친다는 건 결국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기다려줄 수 있냐. 네, 그거의 차이겠죠. 예, 아티모리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승마의 제도적, 환경적 문제보다는 선수 개인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선수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국 승마계의 큰 이슈를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예, 승마인으로서는 참 가슴 아프지만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 승마 노메달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메달만으로 선수의 삶과 경기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고 또 가장 참담한 감정을 느낀 것도 선수들이시겠지만 이쯤에서 마장마술의 대가로서 감독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일단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마음이었고 근데 거기 가서 어떤 뭐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많은 분들은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가기 전부터 예견을 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러게. 예.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지 못한 우리 선배들의 책임도 크고, 예. 그래서 그 가기 전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시합 때는 막상 보면서 일말에 동메달이라도 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역시 결과는 이제 참담하게 나타났는데 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승마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곱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이 승마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잘 안 났는데 어쨌든 아마 다음번에는 저는 꼭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선수들이 다 일심단결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날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렵지만 솔직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예, 또한 이어 더불어서 한국 승마의 큰 근심거리 중 하나는 마장마술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마장마술 최강국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후배 선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면 사실 미래가 밝다고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 마장마술 선수를 많이 배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혹시 승마인 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게 마장마술은 승마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종합마술이건 장애물이건 다 선수들이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마장마술인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그 한국은 어쨌든 간에 이 학원 스포츠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대학이라는 문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 마장마술뿐만이 아니라 장애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수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특히 마장마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판이라는 어떤 또 요소가 하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심판이 그 나라의 승마의 어떤 수준을 좌우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협회 측에서건 모든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두 가지만 조금 해소가 된다 하면 조금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독님의 말씀처럼 대한민국 승마계가 조금 더 준비하고 가다듬어서 실력 있는 선수들이 메가 스포츠에서 다시 한번 단상에 오를 수 있는 그날을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가볍게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가 좀 간단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바로 3초 Q&A인데요. 예, 제 질문이 끝나면 3초 안에 즉각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독님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감독님 스스로의 승마 실력에 대해서 1점부터 10점 중 점수를 매긴다면 8점. 취미가 무엇입니까? 골프입니다. 그러면 골프 랍의 공개 부탁드립니다. 70. 오. 예, 좋아하는 가수나 노래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가수는 너무 많은데 윤현석 좋아합니다. 노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독님은 노래를 잘하시나요? 못합니다. 한 번에.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 짜장면. 집에서 쉬실 때 주로 뭐 하십니까? 그냥 누워서. 대한민국 가장의 국룰인 것 같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열심히 테스트를 하셨는데 MBTI가 뭐로 나오셨습니까? ISFJ입니다. ISFJ. 마지막입니다. 감독님은 다시 태어나도 승마 선수를 하실 겁니까? 네, 분명히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띠모리 올바른 승마 레전드 라이더 서정균 선수 편 마지막으로 저희가 감독님께 드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독님의 자료가 사실 워낙 방대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걸 모으고 준비하는데 저희가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최대한 끌어모아서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마주 투 레전드 함께 보시겠습니다.